자, 준비되셨나요? 제가 한번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는 고3 때 이제 국비학생 선발시험이라는 거를 쳐서 일본 교토대학 이제 응용수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전액장학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미래탐구대치라는 학원과 그리고 세븐에듀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강북청설학원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강의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왜 우리는 시험만 치면 실망할까? 시험 결과는 왜 항상 망해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요거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혹시 이제 고1 내신 등급이 뭐 원하는 대로 나오셨다. 이런 학부모님들은 아마 거의 안 계실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 일단 이거는 제외입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해서 개념도 모르고 유형도 모르고 원래 풀 줄 몰라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는 망했다고 하지 않죠? 그거는 그냥 원래 성적이 나온 것이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평소에는 문제를 푸는데 큰 탈이 없이 무난하게 잘 풀고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도 걔 풀면은 뭐 오답 몇 개 나오고 오답 정리 잘 해줬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서 시험에서도 그러면은 뭐 적어도 뭐 3등급은 나오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것도 안 나오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대표적인 변명들입니다. 평소에 문제 풀 때는 잘만 풀던 유형인데 그만 마지막에 계산 실수를 좀 해서 점수가 나가버렸다. 3점, 4점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긴장을 해서 또는 특정 문제에서 말려서 하다 보니까 막 말려서 거기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멘탈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다른 문제들도 못 풀었어요. 뒤에 가면 쉬운 문제들이 있는데 시간 모자라서 건드리지도 못해서 그러면 점수가 한 번에 10점씩 이렇게 날아가죠. 자,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느냐? 자, 그거 전에 먼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정한 문제를 풀 줄 안다. 문제를 풀 줄 안다는 것이 시험을 치르기 위한 대비 중에서 과연 몇 %를 차지할까요? 제가 가끔씩 이거를 질문을 드리면 아니 문제를 풀 줄 알면 그냥 다 하는 거 아닌가? 100%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 80%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문제는 풀 수 있지만 당일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시험 성적이 오락가락 할 수도 있으니까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제 생각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문제를 풀 줄 아는 것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대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최적화라는 키워드를 오늘 제가 많이 쓸 거예요. 이 최적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최적화란 무엇인가? 특정한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형의 문제에 한해서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한 방법이 아예 이 색이 절대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이 풀이 과정을 깎고 또 깎는 것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같은 풀이를 해서 한 요 정도의 풀이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빠른 루트를 통해서 절반 또는 3분의 1 정도의 풀이 과정으로 줄이는 작업.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으면 거기서 만족하는 그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최적화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최적화라는 것에 포인트를 갖지 않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제 풀었을 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되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최적화를 해야지가 아니라 난 이제 센을 다 풀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1품 풀어야지. 블랙랩을 풀어야지. 더 어려운 문제로 방향을 틀어간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실제 시험장에서 50%의 정도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3분 만에 푸는 문제를 실제로는 1분 20초 만에 풀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3분 동안의 풀이가 제대로 된 풀이겠습니까? 절대 제대로 된 풀이가 아닙니다. 내신 시험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하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에서는요, 절대로 최선의 풀이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적화가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텐데 왜 최적화가 안 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나 아니면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최적화를 해야 되나? 라는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풀이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이 잘 나와. 그러면은 아무 문제를 안 느끼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최적화를 평소에 많이 훈련시키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저 풀이 저렇게 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개념적으로 또 정석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그래서 첫 번째는 강사가 의식하지 못해서 필요성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강사분들이 그런 풀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정석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해서 최적화 루트, 약간의 어떻게 보면 편법, 개념을 동반한 편법 이런 것들을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원래는. 근데 조금이라도 더 성적을 잘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강사분들이 그거를 모른다고 해서 수업 중에 갑자기 선생님 왜 이렇게는 안 풀어요? 이런 식으로 지적받지는 않거든요. 그냥 문제를 못 풀면 그걸 지적받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못 푸는 거에 대한 지적은 많이 받으시는데 왜 최적화를 안 풀어요? 라고 지적하는 학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들은 조금 이런 거에서 좀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항상 더 좋은 풀이가 없는지 연구하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소수다. 그분들은 이제 스터디 같은 것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노하우를 배우고 전수받고 또 연구하고 끊임없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강사 본인은 알고 있어요. 나는 스터디에서 배웠거나 아니면은 그런 풀이가 있다는 걸 알아. 그죠? 그런데 이거를 학생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거나 알려줄 필요성에 대해서 못 느끼거나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학생들은 그것을 접할 기회가 없겠죠. 자, 그럼 마지막 케이스는 뭐냐면 선생님이 열심히 잘 알고 그리고 수업도 잘 해줬어. 근데 학생이 이해를 못하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그냥 자버렸다. 이러면 이제 그 소중한 기회가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최적화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마저도 학생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지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의 역할이 돼야 됩니까? 학원 강사의 역할이 되어야 돼요. 이것까지 학원 강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너네가 하는 게 왜 중요한 것이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알면 얼마나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며 왜 일반적으로 지금도 풀 수 있는 문제를 또 다른 풀이를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학생들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적화 풀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해설지를 먼저 보잖아요. 문제 해설지는 최적화와 전혀 연관이 없는 아주 정석적인 풀이만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설에서 그렇게 나와 있죠. 왜냐하면 약간의 개념적으로 조금 편법을 쓴다거나 이런 해설이 있으면 무조건 컴플레인을 받기 때문에 해설지 같은 공식적인 오피셜한 자료에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학교 선생님은 이걸 가르쳐 줄까요? 학교 선생님은 가르쳐 주시지 않죠. 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 풀이법만 알려주는데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고, 그죠? 그리고 그 방법을 굳이 알려준다고 해서 얘네들이 열심히 잘 풀 수 있으면 시험 난이도가 떨어지고 그러면 등급 구분이 약해지고 선생님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죠? 1등급이 너무 많아져서 1등급이 없어진다거나 이런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가르쳐 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밖에 없냐?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것밖에 없어요. 학원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과 좋은 등급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연구해서 열심히 가르쳐서 학생들한테 넣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학원이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떤 순서로 최적화할까라는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느냐? 최적화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 무조건 최적화 풀이를 싹 다 외워버리면 끝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지금 짜놓은 커리큘럼을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시기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1월에서 2월까지는 오직 개념만 확실히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죠? 기본적인 문제풀이 스킬들을 전혀 다루지 않고 오직 개념 그리고 유제와 예제만 충실하게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강북청소학원의 윈터스쿨을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저 수업에서도 역시나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기본 유제와 기본 예제가 왜 그렇게 풀리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끔 하는데 치중을 합니다만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개념이 확실히 된 이후로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유형을 바보같이 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바보같이 푼다는 건 아니고 정석적으로 푼다는 것을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한 건데요. 해설지에 있는 풀이처럼 또는 정석적인 풀이처럼 기본적으로 푸는 훈련을 2월 중에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최적화랑 연동이 되는 부분이죠. 유형을 스마트하게 푸는 훈련. 가장 빠른 최단 거리에 최적화된 풀이를 주입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사실 여기가 가장 중요해 보이시지만 사실은 앞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왜 바로 여기서 여기로 안 가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처음부터 최적화 풀이를 배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보같이 풀어봐야 이 풀이가 좋은 걸 알아요. 평소에 그냥 개념과 유형만 가지고 기본적으로 푼 상태에서 그 상황을 이해한 사람만이 스마트한 풀이의 강력함을 직접 체감을 하고 본인 것으로 만들며 시험장에서 쓸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암기식으로 이 유형을 외우면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해보고 해석해보고 나름의 풀이를 완성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 이때 그걸 써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시험지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돌아갑니다. 선생님 시험 망했어요. 왜?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때 내가 알려줬잖아. 이거 외워서 이렇게 풀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 학생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여기 그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학생은 모르죠. 학생은 억울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그거를 판단할 과정을 생략한 채로 급하게 바로 이렇게 넘어가서 배운 거니까 못 써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학생 책임이 아니라 선생님 책임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선생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바로 건너뛰고 하면 되지 않을까? 또는 여기서 충분하지 않을까? 이 두 가지 유형이 시험을 망친 이유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바로 이쪽으로 넘어가서 알려주면 잘 써먹겠지? 본인은 잘 써먹죠. 본인은 다 아니까.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또는 여기까지만 멈추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최적화가 안 된 상태에서 시간이 모자라거나 계산 과정이 길어지면서 계산 실수가 나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의문이 가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고난도 문제와 실전 연습을 4월에 해서 충분한가? 라는 의문이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고난도 문제와 실전 연습은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는 4월 30일에서 5월 1일, 2일 이때 치거든요. 그때 보시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고난도 문제를 시작하니? 라고 예상하실 수도 있는데 고난도 문제는 어떻게 생긴 게 고난도 문제냐면 기본 유형들을 여러 개를 엮어서 그리고 그것을 딱 잡아내는 포인트를 딱 묶어서 예를 들어서 핀처럼 딱 고정을 해둔 하나의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고난도 문제라고 하더라도 핵심 키포인트를 열어주면 그 이후로는 기본 유형의 문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거를 핀포인트를 열어준 후에도 따라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해야 되니까 고난도 문제 하나 푸는데 10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걸 다 해석하려면 10분씩 걸리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여기까지 완료가 되어 있는 친구들은 고난도 문제의 포인트만 짚어주면 그 뒤로는 자기가 풉니다. 왜? 기본 유형들의 조합인데 각각은 못 풀 이유가 없거든. 걔네들이 이상하게 엮여있는 것을 제가 한번 언급만 해주는 걸로 충분하다는 거죠. 이러면 이제 심한 문제를 푸는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 거야. 플러스 기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험지 대부분은 이쪽 문제거든요. 약 한 75점 정도의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도 문제가 추가로 나오는 형태죠. 따라서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을 여기를 끝난 상태에서 바로 넘어가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유형을 바보같이 풀 줄 안다. 정석으로 풀 줄 안다. 그 상태에서 고난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학생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시간이 모자라서. 최적화되지 않은 풀이로 남들 다 1분 20초에 푸는 걸 나를 3분에 풀면 그 학생이 고난도 문제를 본 적이 있다고 해서 이거 풀 시간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실망하고 일품 다 풀었다. 블랙라벨도 풀었다. 그런데 왜 정문제에 안 나오나요? 이런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죠. 왜? 최적화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제 최적화라는 개념을 조금 인식을 하셨다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알겠는데 왜 하필 쌤한테 들어야 되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모든 수업 내용은 영상 촬영본을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주간 테스트, 그 다음에 개인별 클리닉, 과제 검사, 오답 정리, 비정기 무료 특강. 비정기 무료 특강은 제가 테마를 정해서 3일절이라든지 그런 이제 특수한 날에 이제 무료 특강을 보통 진행을 하고요.
주요 고교, 뭐 3개는 내신 기출 문제집, 교과서 문제 선별자료, 변형자. 그런데 이거는 사실 어느 학원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저만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래서 저만의 특징, 이러니까 제 거를 들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진짜 저만 하는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지금 보시면 굉장히 어지러운 파일들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크게 나눠서 보시면 빨간색이랑 흰색이 보이시죠? 빨간색, 흰색이 보이시는데, 빨간색은 뭐냐면 시험지입니다. 시험지의 스캔본. 그리고 흰색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흰색은 한글 파일이에요. 자, 두 개가 왜 섞여 있냐면 지금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보면 이게 다 2021년의 시험지입니다. 이걸로 저는 시험 대비를 했어요. 그러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시겠죠? 아니 어떻게 2021년 시험지를 2021년 시험 대비하는데 쓸 수 있냐? 작년 거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년 거를 쓰는 거는 기본이고요. 당연한 거고요. 여기서 말한 2021년의 시험지는 뭐냐 하면 우리 학교가 아무리 시험을 빨리 친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전국에서 1등으로 치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의 학교 또는 유명한 다른 지역의 학군 지역의 유명한 학교들 중에서 우리 고교보다 먼저 친 시험지를 재빨리 입수를 하는 거죠. 3일 전일 수도 있고 4일 전일 수도 있고 빠른 학교는 2주 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빨리 수집을 해서 한글 파일로 깨끗하게 타이핑을 해서 그것들로 실전 연습을 치르면 어떤 장점이 있냐? 고1도 마찬가지지만 고2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최근 트렌드가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기출이라고 하면 전국에서 똑같은 시험지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말은 핵심 학군 지역의 학교들은 그 문제들을 이미 변형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변형을 해서 출제를 하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도 그 문제를 변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요거에 포인트를 맞추면 작년 우리 학교의 문제보다 오히려 올해 옆 학교의 문제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거를 실행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자신을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듭니다. 이거를 언제 다 수집을 합니까? 저도 이제 많은 열정적인 선생님들과의 스터디를 통해서 간신히 모으는 거거든요. 저 혼자 절대 못 모으죠. 그래서 열정적인 스터디원들과 같이 시험지를 준비하고 타이핑을 나눠서 공유하고 풀이 과정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요걸 가지고 실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죠.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서로 라이벌 학교 있잖아요. 그 라이벌 학교가 만약에 먼저 쳤어요. 그러면 그 시험지를 딱 주면 자기 학교 거보다 열심히 봅니다. 예, 이거는 잘 쳐야지.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어서 학생들이 공부 잘하는 학교야? 이거 뭐 선답고 기출이라고? 방금 선답고 어제 친 거라고? 아니면 뭐 서라보고 그저께 친 거라고? 이러면 갑자기 불타올랐어. 열심히 치고. 그렇게 해서 데뷔를 했더니 저희 학교에서도 비슷한 문제 내던데요? 쌤 어떻게 맞췄어요? 어떻게 맞췄겠냐? 제가 그거는 맞춘 게 아니라 그 모의고사 기출에서 똑같이 변형된 거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한 걸 가지고 귀찮을 뿐이지 제가 뭐 신기가 있어서 맞춘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준비 대치 목동 특목 자사 기출들을 활용을 해서 타이핑해서 실전 연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눈에 들어오게 이제 글로 길게 쓰니까 뭐 학부모님들이 잘 안 읽으시더라고요. 너무 길어서 너무 귀찮고. 그래서 이제 학력별로 딱 나눠서 지금 옆에 흰색, 회색이 안 보이는데 지난주와의 비교가 옆에 막대기 2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별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보내드리면 이번 주는 정규 수업은 뭐 저번 주보다 더 많이 들었어. 저번 주는 지각했나봐. 근데 클리닉 같은 경우는 이번 주는 좀 줄었네요. 저번 주는 많이 안 왔었는데 테스트는 지난 시간보다 요번이 좋고 그 다음에 과제는 지난주든 이번 주든 잘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누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비교해가면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깔끔하게 볼 수 있게 보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익명 카카오톡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고2가 되면 이제 슬슬 고1 내용을 질문하기가 좀 부끄러워져요. 뭔가 이 선생님한테 수업을 다 배운 건데 물어보는 걸 너무 주저하거나 특히나 고3이 되면 더 심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고 또 남한테 뭔가 조금 상담하기가 좀 부끄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워낙 우리 민감한 세대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익명 카톡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를 QR코드를 찍어서 질문이나 뭐 문제 질문일 수도 있고요. 학교 생활 상담이라든지 공부 계획이라든지 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제가 하나하나 익명 톡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들이 상담하고 있었던 것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수업 특징과 그 다음에 강의의 가장 중요한 화두인 최적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고의가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강북청소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송도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